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콕플레이 최신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피해자 대표가 6천만원 횡령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사가 하나 나와요. 콕플레이에 대해서. 콕코인 사기 처벌, 돈 걷더니 피해자 대표가 6천여만원 횡령을 했다라고 나와요. 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의 모임,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보관하던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 콕플레이 코인 투자자 사기 피해자 모임 진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29일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진 씨는 피해자들이 선임 비용 등으로 모은 공금의 일부를 빼돌려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콕플레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본인 명의 계좌의 100명 이상의 피해자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회비는 투자 사기 피해 복구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비대위, 그 다음에 활동 후원금과 집회 시위 불참 시 내는 비용 등 명목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 보면은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2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0만원짜리 옥매트 등 물건을 구매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피해 모임에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격이라면서 진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뭐 이런 내용만 보면은 사실 뭐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아유 뭐 다단계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과거에 여러분 이 기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따로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나와 있어요. 이 피해자 모임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나와 있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콕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 채널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시는데 아마 콕을 꾸준히 다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내용을 좀 보면은 콕플레이 피해자 대표의 횡령 및 검찰 송치, 기사의 핵심은 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가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줬다는 내용이다. 광주 서부서는 콕플레이 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진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은 어제를 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변호인, 선임 등의 명목으로 모은 공금, 제가 듣기론 1,300만원 관련 사건과 6,100만원 관련 사건 두 사건이 있는데 1,300만원은 불송치가 되었고 6,100만원 건은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송치 결정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나 아직 보지는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뭐 이민석 변호사의 인터뷰와 기사 댓글 반응 분석이라고 해서 인터뷰가 실렸다라고 하는데 금융 피해자 연대의 자문 변호사 역할이지 콕플레이 피해자 전체를 직접 변호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과거 국정감사 때 진 씨와 함께 출석해 피해자 측을 위해 발언하는 등 매우 밀접하게 관련 인물인 것은 맞다. 인터뷰에 사기 피해자 모금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격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을 두 번 올린 진 씨를 엄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진 씨를 옹호하며 기자를 비난하는 댓글도 많다. 검증되지 않은 제보자의 말만 믿고 기사를 썼다. 이민석 변호사가 피해자 갈라치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매월 100만원씩 받아서 사용한 것은 왜 취재하지 않느냐는 식이다. 그리고 어떤 댓글은 법원에서 증거 없이 기소했겠느냐라고 썼는데 잘못된 지식이다. 기소된 상태가 아니라 검찰로 사건을 보낸 송치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쓴 글이다 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세요. 가상자산 범죄 수사의 한계 뭐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금을 타인에게 대출해 주었다는 정황도 들리는데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답답하고 걱정됐던 부분은 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 대표를 자처하면서 법적 싸움을 이끌어왔다는 점이다. 피해자 대표란 사람이 스테이킹이 뭔지도 모르고 본인이 시작한 금액의 지원금이라 주장하는 등 가상자산의 기본 개념조차 없다.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는 사람이 스테이킹 개념도 모른 채 대표를 맡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될 리가 없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지한 주장을 펼치면 법정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그 당시에 있던 이런 수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대표자가 개념이 없으니까 뭔가가 제대로 안 풀렸다라는 이런 얘기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폰지 사기 주장의 모순이라고 얘기하는데 돌려막기 폰지 사기라고 주장한다. 근데 폰지 사기는 먼저 들어온 사람 돈을 빼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 주는 구조인데 우리 플랫폼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보상, 리워드를 지급한 것이다. 단순한 돌려막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술적 법적 개념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그 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불법 다단계 폰지 사기 이렇게 그런 범죄에 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은 뭐냐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 덱스 투자든 뭐든 해가지고 이 돈들을 다 돌려막기 하는 이런 개념인데, 물론 딱 폰지 사기라는 단어만 쓰면 민감할 수 있겠지만 좀 뭔가 답답해요. 스테이킹의 범주에 속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콕플레이 투자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전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마음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상황은 벌어졌고 이미 터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복구하거나 수습할 방법이 없고, 왜 이번에 이렇게 진행 과정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 분이 올리신 그 영상의 내용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좀 심각하다라고 많이 느껴지죠. 각자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이 콕플레이가 피해자 대표가 6천만원 횡령? 어떤 부분에선 일부분 맞는 얘기 같긴 한데 좀 더 과장된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일의 감초전은 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콕플레이가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는 분명히 이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콕플레이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